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는요, 전공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건축가가 나왔다고 해서 시설계획 점수 잘 나올 것 같죠? 아닙니다. 남자분들이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잘 나올 것 같죠? 아닙니다. 오히려 여자분들이 점수가 더 잘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지, 여기서 현실적인 내용 아니면 지나가다 들었던 이상한 내용들은 전혀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틀린 문제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런 문제만 냅니다. 어떻게 해요? 틀리라고요. 즉 우리는 시설에 대한 개괄적 이론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자주 반복하느냐, 또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좌우될 겁니다. 그 방법론이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질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반복밖에 없습니다. 시각화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이해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반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수업 시간에 반복을 많이 해드릴 겁니다. 시설계로는 항상 뭐랄까요, 수험생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그겁니다. 암기입니까? 이해입니까?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암기할 부분은 암기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암기할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듯이 정말로 우리가 풀지 말아야 될, 버려야 될 6, 7문제는 다 웬만하면 숫자 문제입니다. 버리시고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볼 때는 암기 반, 이해 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학원에서 하는 프로가 준비하고 만들어 놓은 커리큘럼을 따라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중간중간 단원별 모의고사 또 동영 모의고사 문제집을 그대로 따라오시면 충분히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괜히 이런저런 내용을 주변에서 듣지 마세요. 그냥 학원에서 하는 대로, 그리고 학원의 커리큘럼대로 하시면 모든 방향으로 원하시는 대로 점수가 나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합격생들한테 여쭤봅니다. 어떻게 하시니 가장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학원 커리큘럼대로 교수님대로 하는 대로 공부를 해서 저는 합격을 했습니다 라고 하지, 내 나름대로 했다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학원에 따라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도 시설계로는 어디를 많이 하고 어디를 적게 한다는 표현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골고루 한두 문제씩 나옵니다. 다만 범위가 광대한데, 즉 범위가 너무 넓은데 조금밖에 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표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그 다음에 방수, 소방설비, 이런 곳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내용도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어찌 보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시설계로는 다른 과목과 달리 어디를 치중하고 어디를 안 할 것이 아니라 계속 하시다가 어느 기간 정도 되면 이 부분은 나에게 너무 어려우니 기본만 하고 너무 복잡한 건 버리자라고 하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만 체크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체 합격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차와 2차 수업을 동시에 들으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듣느냐가 문제거든요. 왜? 우리 시험은 6월 말에 시험을 보고 1차 시험을, 그리고 3개월 정도 후에 2차 시험을 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공부를 꾸준히 하시다가 한 3월 아니면 2월 그 정도에서 1차에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모의고사 점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가 누구겠습니까? 학원 아니겠습니까? 학원에서 하는 대로 그 커리큘럼대로 진행하면 별 무리 없습니다. 동체 합격을 어떻게 할 건지 그 고민할 시간에 오히려 회계나 민법, 시설계론 숫자 하나 더 외우시는 게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계속 도전하는 분들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예전에 젊었을 때 죄송하지만 저도 사수를 해봤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점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왜 계속 그 자리에 멈춰 있냐면, 공부가 기간과 비례해서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공부는 단계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올라가는데 계속 꾸준히 하다가 어느 순간 점수가 팍 튀는 때가 있어요. 또 가다가 팍 튀는 때가 있는데 시험이 끝나면 어쩜 그렇게 제자리로 오는지,
다시 튀어가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니 항상 맴돌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N차 수험생이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마음으로 가서 하나씩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교재 다 필요 없고 새로운 교재를 사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또 슬럼프요? 슬럼프가 왜 오겠습니까?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공부밖에 없습니다. 슬럼프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지름길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N차 수험생분들의 가장 큰 장점은 많이 아는 것이고 가장 큰 단점도 많이 아는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 개론 과목은 2차인 관리 실무에서 6에서 많게는 9문제, 더 많게는 10문제 이상이 겹치는 문제가 많습니다. 주관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시설 개론에서 많이 주안점을 두시고 2차 공부할 때 꾸준히 하시면 고득점 나올 수 있습니다. 상대평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득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1차부터 꾸준히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설개론 이유진입니다. 제가 앞으로 강의하면서 가장 중점을 둘 것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수험생들께서도 여기에 주안점을 두시고 학원의 커리큘럼에 맞게 또 제가 가르치는 방식에 따라서 하시면 고득점이 나오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1차뿐만 아니라 2차도 동시에 합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즉 12월 달 발표되는 합격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1차와 2차를 동시에 병행하시되 어느 순간 1차에 집중하셨다가 그 다음 2차를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